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것. 그런데 최근 일부 의사들은 이것이 오히려 골다공증을 부른다고 경고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고개가 절로 갸우뚱해지지요. 우리가 익숙하게 믿어온 상식과 정반대의 이야기이니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먹으면 뼈가 단단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질까 두려워 밥상에 꼭 챙겨 올리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뼈 건강을 해친다더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4세 김영자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채소 반찬을 특히 좋아하셨고 그 중에서도 이것을 빠뜨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뼈에 좋다더라는 말을 믿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돌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은 것이지요. 김 어르신은 순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뼈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챙겨 먹었는데 왜 뼈가 더 약해졌단 말인가?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믿음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먹는 방법과 양이 문제였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한 채소의 두 얼굴을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지켜주는 듯 보이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위험이 될 수도 있는 진짜 이유 말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해로웠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식탁에서는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좋다고 믿고 무심코 먹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올바르게 알고 먹는다면 여전히 우리 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이 채소의 숨은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채소를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의 정체와 뼈 건강과의 놀라운 관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용히 등장했지만 많은 시니어들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채소. 바로 청경채입니다. 겉보기에는 연하고 부드럽고 시원한 맛 때문에 국이나 볶음, 무침에 자주 쓰이지요. 게다가 뼈 건강에 좋다는 말이 덧붙으면서 청경채는 오랫동안 건강채소의 대명사처럼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경채만 믿고 뼈 건강을 챙긴다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청경채 속에는 분명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우리 몸속 흡수를 방해합니다. 즉 칼슘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청경채를 많이 먹어도 실제로는 그만큼 몸에 쌓이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경기도 안양에 사는 69세 정미자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정 어르신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려고 매일 청경채를 챙겨 드셨습니다. 국에도 넣고 나물로 무쳐서 반찬으로도 드시고 심지어 생즙을 내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에서 골밀도가 떨어졌다는 결과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괜히 청경채를 그렇게 열심히 먹은 게 아닌가라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병원에서도 흔히 목격됩니다. 의사들은 청경채가 뼈 건강에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만 믿고 의존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청경채 속 칼슘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뼈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병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2020년 국내 한 영양학 연구에서도 청경채의 칼슘 함량은 높지만 흡수율은 다른 식품에 비해 낮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특히 시니어들에게는 단일 식품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칼슘 공급원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청경채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시선을 바꿔보면 청경채는 우리 몸의 여러 이점을 가져다주는 귀한 채소입니다. 비타민 어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C는 면역력을 강화하며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돕습니다. 또한 청경채에 든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즉, 청경채는 뼈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신체 균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2세 이경수 어르신은 처음에 저와 비슷한 오해를 하셨습니다. 청경채가 뼈에 좋다더라는 말을 믿고 매일같이 챙겼습니다. 그러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난 후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다 영양사 상담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게 되셨습니다. 청경채를 아예 버리는 대신 두부, 멸치,
우유 등 다른 칼슘 공급원을 곁들이고 청경채는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드셨습니다. 그 결과 1년 후 재검사에서 골밀도가 개선되었고 의사로부터 생활 습관이 좋아졌다는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경채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방법의 문제였어. 이제는 내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마운 친구지. 이처럼 청경채는 잘못된 믿음 속에서는 함정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여전히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즉, 청경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먹느냐가 문제인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청경채를 다른 영양소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칼슘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나 햇볕을 쬐는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청경채 속 칼슘도 더 잘 쓰입니다. 실제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산책한 뒤 점심 식탁에 청경채 나물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경채는 뼈 건강의 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적인 구원자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균형 있게 활용할 때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채소라는 사실입니다. 청경채가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식탁 위의 다른 음식들과 잘못 만나면 그 효과는 눈 녹듯 사라지고 맙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뼈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궁합이 맞지 않으면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조합은 청경채와 소금이 많은 음식입니다. 청경채를 국이나 볶음으로 조리할 때 간을 세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짭조름한 맛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된장이나 간장을 넉넉히 넣곤 하지요. 하지만 소금 속 나트륨은 칼슘 배설을 촉진합니다. 청경채에 들어있는 칼슘이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소금과 함께 빠져나가 버리는 셈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71세 오정숙 어르신은 청경채 된장국을 즐겨 드셨습니다. 늘 진하게 끓여 드셨는데 정기검진에서 골밀도가 계속 낮아지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음식은 좋은데 간이 문제라며 소금 섭취를 줄일 것을 강하게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청경채와 탄산음료입니다. 손주들과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콜라나 사이다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탄산음료 속 인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동시에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버립니다. 청경채 반찬을 곁들였더라도 탄산음료 한 잔이면 뼈 건강 효과는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 합니다. 인천 부평구의 66세 윤철수 어르신은 자녀, 손주들과 함께 식사할 때마다 탄산음료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서 탄산음료가 칼슘 흡수를 방해해 뼈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청경채와 카페인 음료입니다. 아침에 청경채 나물과 함께 진한 커피를 곁들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청경채를 통해 얻으려던 칼슘이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면서 뼈 건강은 더 악화됩니다. 대전 유성구의 70세 장윤희 어르신은 아침마다 커피와 청경채 무침을 즐기셨습니다. 처음엔 채소와 함께 먹으니 더 건강하다는 기분이었지만 골밀도 검사를 받고 난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사가 커피를 줄여야만 약도 효과를 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청경채와 기름진 튀김 요리입니다. 청경채의 영양소는 가볍게 데치거나 살짝 볶아야 잘 살아납니다. 하지만 기름을 듬뿍 두르고 볶거나 튀기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파괴됩니다. 또한 과도한 기름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시장에서 파는 청경채 튀김을 먹고 채소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이 경우 청경채의 장점은 거의 사라지고 기름으로 인한 해로움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청경채와 인스턴트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은 나트륨과 인성분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칼슘과 경쟁의 흡수를 방해하고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청경채를 라면에 넣어 끓여 먹으면 건강식이 될 거라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효과는 반감되고 뼈에는 부담만 쌓이는 셈입니다. 이 모든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청경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잘못된 조합을 만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의 식탁에서는 이런 조합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뼈를 위해 청경채를 선택했다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짠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 기름진 조리법, 가공식품과는 절대 함께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청경채는 해가 아니라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경채가 혼자서는 뼈 건강에 충분한 힘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청경채와 손을 잡으면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조합만 제대로 활용하면 청경채는 뼈 건강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궁합이 좋은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에서 나온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청경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게다가 두부 속 단백질은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 실제로 청경채를 살짝 데쳐 두부와 무쳐 먹으면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한 번에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73세 최경희 어르신은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은 후 두부와 청경채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 재검사를 했을 때 골밀도가 유지되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듣고 크게 안도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청경채만 먹었을 땐 부족했는데 두부와 함께하니 효과가 다르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은 멸치입니다. 멸치는 칼슘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청경채의 옥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지만 멸치의 칼슘은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경채를 멸치와 함께 볶아 먹으면 맛도 좋고 뼈 건강에도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의 67세 김정호 어르신은 아내가 해주는 멸치 청경채 볶음을 즐겨 드셨는데 3년째 같은 반찬을 먹으면서도 골밀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의사도 식단 덕분에 약물 치료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하면 좋은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어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청경채의 칼슘이 체내에서 잘 활용되도록 돕는 중요한 조합이지요.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더 높아 청경채와 함께 국이나 찌개에 넣어 먹으면 뼈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75세 장영자 어르신은 평소 청경채 버섯국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 결과 의사로부터 연세에 비해 뼈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좋은 궁합을 이루는 것은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우유 속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높습니다. 청경채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족한 칼슘을 확실히 채워주는 조합입니다. 특히 아침에 청경채 나물과 함께 우유 한 잔을 마시면 하루 뼈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69세 송은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청경채 무침과 우유를 함께 드셨습니다. 6개월 뒤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개선되어 의사로부터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칭찬을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청경채는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음식과 함께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특히 두부, 멸치, 표고버섯, 우유 같은 음식들은 뼈 건강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즉, 청경채는 단독으로 완벽한 답이 아니라 다른 음식과 어울려야 완성된 답이 되는 채소입니다. 궁합의 비밀은 결국 균형에 있습니다. 시니어의 식탁에서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어우러질 때 청경채는 비로소 뼈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을 알고 활용한다면 청경채는 골다공증의 위험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소중한 식재료가 될 것입니다. 청경채가 가진 힘을 제대로 끌어내려면 무엇보다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같은 청경채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뼈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조리 팁은 데치기입니다. 청경채를 그냥 생으로 먹으면 옥살산이 그대로 남아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옥살산이 빠져나가 칼슘 흡수율이 높아지고 먹었을 때 부담도 줄어듭니다. 특히 무침이나 샐러드를 만들 때는 반드시 데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팁은 간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짠맛이 강하면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어 뼈 건강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따라서 소금, 간장, 된장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대신 참기름이나 깨소금으로 풍미를 더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68세 한정희 어르신은 예전에는 진하게 간을 맞춰 드셨는데 간을 줄이고 나니 혈압도 안정되고 뼈 건강도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 팁은 궁합 음식과 함께 조리하기입니다. 청경채만 무치거나 볶는 대신 두부, 멸치, 표고버섯 같은 궁합이 좋은 재료와 함께 요리하면 영양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청경채를 함께 무치면 단백질과 칼슘이 동시에 보충되고 멸치와 볶으면 고소한 맛과 뼈 건강 효과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넣어 끓인 청경채국은 비타민 D와 칼슘이 만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네 번째 팁은 기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청경채는 기름에 오래 볶거나 튀기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손실됩니다. 따라서 가볍게 볶거나 데쳐서 무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볶음을 할 경우에도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소량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 팁은 먹는 시간과 습관입니다. 아침 햇볕을 쬐고 난 후 점심 식탁에 청경채 요리를 올리면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큽니다. 또한 우유 한 잔과 함께 먹으면 칼슘 보충 효과가 배가 됩니다. 즉, 단순히 청경채만 먹는 게 아니라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팁은 보관법입니다. 청경채는 수분이 많아 쉽게 시듭니다. 보관할 때는 뿌리 부분을 물에 담가 냉장고에 두거나 신문지에 싸서 두면 싱싱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한 청경채를 일주일 안에 조리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섭취 가이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경채는 하루 한두 줌약 7만 백지를 적당히 섭취하는 게 적합합니다. 이때 반드시 다른 칼슘 식품과 함께 먹고 너무 짜거나 기름진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즉, 적절한 양과 조리법이 청경채의 가치를 살리는 핵심입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70세 박정순 어르신은 처음에는 청경채를 무조건 많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영양사의 조언에 따라 하루 한 줌만 데쳐서 무치고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셨습니다. 6개월 뒤 골밀도 검사에서 뼈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의사는 식습관이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청경채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어야 좋은 채소입니다. 적절한 양, 올바른 조리법, 좋은 궁합, 그리고 생활 습관이 더해질 때 비로소 뼈 건강의 동반자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하고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채소라도 잘못 알고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경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처음에는 뼈 건강에 좋은 채소로만 기억했던 청경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숨어있는 옥살산 때문에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챙겨 먹다가 정작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음식에 대한 믿음이 때로는 얼마나 큰 착각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경채가 무조건 나쁜 채소일까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청경채는 여전히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담고 있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문제는 양과 방법이었을 뿐이지요. 살짝 데쳐서 무치고 두부나 멸치, 표고버섯, 우유와 함께 먹으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재료로 변신합니다. 즉, 청경채는 우리 손에 달린 채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든든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며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혹시 청경채를 잘못 먹고 있지는 않았을까? 내 밥상에서 청경채를 어떻게 활용하면 더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우리의 식탁은 훨씬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실제 시니어 분들의 경험담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청경채를 열심히 챙겼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분, 또 올바른 조리법과 궁합 음식을 찾아내어 건강을 회복한 분.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결국 하나였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덩어리가 아니라 생활 속 지혜와 습관 속에서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밥상 위 청경채는 이제 더 이상 무심코 올려두는 반찬이 아니길 바랍니다. 올바르게 알고 지혜롭게 활용해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을 지켜주는 진짜 건강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도 저런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은 약처럼 즉시 효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꾸준히 쌓이면 언젠가 반드시 보상해줍니다. 청경채를 대하는 태도 하나만 바꿔도 앞으로의 삶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